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장중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7%까지 빠지고, 동시에 미국 30년물, 10년물, 20년물 장기 국채가 5%를 넘어가고 10년물 채권 금리도 4.5%를 넘어가면서 여러모로 약간 시장을 좀 짓누르는 영향을 좀 보여주었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또 혹은 시장의 조정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막상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니 그냥 시가저가로 시작을 해서 전약 후 강으로 미국 시장을 말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슈는 그냥 소멸해 버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매크로 환경으로 볼 때 경제가 막 좋다, 엄청 활활 타오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모든 지표가 이렇게 경제가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대신 뭔가의 유동성에 의해서 또 트럼프와 베선 재무장관의 발언,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을 다시 내서 시장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푸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시가 저가에서 1.7%를 말아 올리면서 들어 올리는 기가 막힌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미국도 미국만의 논리가 있고, 지금 상승의 이 논리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죠. 즉 모든 시장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남들도 갖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쏠렸을 때 더 강한 종목이, 더 위대한 회사가 더 높게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리고, 그러한 종목들만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증시가 제 눈에는 사실상 지수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저항 구간이다 라고 느껴지고, 국내 시장도 약간 지수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이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 우리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시장에서, 또한 시장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볼 필요가 없다. 예?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지금 대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즉 바텀업 전략으로 개별 종목 위주의 이 전략을 취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찌됐든 최대한 개별 종목의 스터디도 많이 하고, 또한 그러한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안 되는 산업의 종목군들이 막 빠졌을 때 이 섹터의 순환매다, 아니면 산업의 순환매다, 저평가됐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볼 지금 레벨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신고가를 갈 수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 이 종목군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 라는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매매할 때도 3%, 5%, 10%, 20%, 30%를 먹더라도, 3%를 먹더라도 5%를 먹더라도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종목을 보더라도 넥스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어쩌다가 좀 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미국발 이슈가 아주 강하고 한국의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매우 강합니다. 또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확실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만 계속 보십시오. 오늘 상한가 종목군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하나도 없는 종목군들이 상한 갔기 때문에 완전히 패스해야 되고요. 평화홀딩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걸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설거지 파동에 좀 더 먹겠다고 매매하는 거는 잘못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수여서 내가 그 파동 다 먹으면 상관없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안 보는 게 저는
속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본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갭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아니 상승을 많이 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양 시장 다 마이너스로, 그리고 코스닥은 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죠. 이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 오늘은 또 조선과 방산이 조금 다소 밀려주면서 뭐 시장에 좀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이 너무나 지금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설 기미가 안 보이는데 결국은 점유율이지 않습니까? 20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점유율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CATL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2024년도 기준에서 이제 봤을 때는 엔솔이 10%대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되어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글로벌 전체에서 이 점유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소재도 많이 못 나가게 되는 거고, 관련 밸류체인과 산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시가총액이 크니 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는 CATL이 상장을 했는데 플러스 18%, 6조 조달, 헝가리에다가 대규모 공장 건설, 유럽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배터리 거점 확대라는 걸 설명하면서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또 말이 샜네요. 자, 좌우지간 오늘 오전에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많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종가는 이제 뭐 상승 종목 수 소폭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 조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 수급이란 동향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보긴 좀 그렇고요. 뭐 오늘 뭐 시가에 조금 올라오다가 2차전지 무너져 버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군은 좀 오르다가 힘 빠져 버리니까 와르르 하면서 지수가 좀 빠졌다 정도죠. 자, 미국 증시 뭐 신용 강도 여파 하루에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올려줄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시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IRA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흔들렸죠. 얼마 전에 하원 공화당 통과 내용에 의해서 사실상 하나 솔루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줬었는데,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는 더 큰 충격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불확실성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쉽게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2차전지는 모르겠고 태양광 쪽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이따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종목군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급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위치도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래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소수의 몇 개 종목에서 그냥 트레이딩하고 뭐 때려받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미국 증시를 들어올린 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팔란티어, 엔비디아, GEV입니다. 그 외에 넷플릭스도 있을 것이고 몇몇 기업도 있을 거죠. 여기에 뭐 양자의 D-Wave 퀀텀이라는 회사도 지금 뭐 신고가를 치고 막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전력 수요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서 가스 터빈을 하는 GEV는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됐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적용을 한 거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등등 자주지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전력 인프라와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어버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떠한가요? 지수는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답도 없기 때문이죠. 지수 보고 뭘 할 때는 지났기 때문에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수보다 뭐가 강한지, 지수가 올라올 때 어떤 게 주축을 차지하는지가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투자의 확대, 그로 인한 전력 부족 이슈가 딥시크 때문에 주춤하더니
이후 각 기업들의 컨콜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전력 쪽이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정시 봐도 되고 눌림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당장 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가온존선이 신고가를 쳐버렸고 HD 현대일렉 다시 일어나면서 일진전기 상당히 좋고 LS일렉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좀 다소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은 되는데 적절하게 눌려서 내가 현 위치에서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면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수익 안에서 단기 매매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지금 당장 보려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내일 돈 벌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강한 종목 안에서 노는 게 답이니까. 자, 원정과 가스터빈이죠. 최근에 이번 주에 정책 토론에서 뭐 이재명 후보께서 아주 원전을 주구장창 깠죠. 체르노빌 말하고 후쿠시마 왜 사고 터졌냐, 안전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다음날 흔들렸는데 그 이후로 무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타워 원전을 철회했고 독일마저도 타워 원전을 철회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원전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GV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가스터빈, GV가 가스터빈을 1년에 80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6대 정도, 6개 정도 생산을 하고요. 한 10배 좀 넘는 캐파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 GV가 물량을 지금 최소 지금 신청하면 28년도에 납품을 할 것이다. 어떤 데는 30년에 납품할 수도 있다. 즉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데이터 센터 향 레퍼런스가 아직 쌓이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시장의 이 내용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 뭐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원전의 주기기 외에도 지금 가스터빈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납품의 길이 열려버린다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의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빠졌다 올라오고를 무한 반복할 겁니다. 왜? 수많은 원전주들 가운데서 뭐 한전기술은 못 갔고, 그 다음에 뭐 우진도 있고, 뭐 BH 일진 파워도 있고 우리 기술도 있고, 왜 이제 와서 그들 종목이 올라가는데 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 멀리 훨씬 멀리 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여기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LNG 발전에 들어가는 주기기와 보조기기의 연결고리에서 다 답이 나왔던 거죠. 다 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종목군들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디테일에 내용이 숨어져 있다 보여지고요. 자, 어제 미국발 IARA 조기 단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2차 전지는 대폭락이 지속되고 있고, 말 그대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뭐 어떻게 이쪽은 뭐 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온다면 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못 봐서 좀 그렇고요.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작년에 해서 많이 물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났고 34,000원 선이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매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아래권으로 내려오면 사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본격 부과될 상계 관세가 많게는 1000%, 적게는 56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듈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좀 높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을 과하게 때려준다면, 때려줘서 혹여나 33,000원 이하권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관심을 갖고 좀 볼 것 같고, 내일도 좀 빠지면 내일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은 사실 CS 베어링을 매매를 했지만서도 뭐 이거는 단순히 오늘 차트와 재료와 수급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그냥 상을 보낸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CS 베어링이 말 그대로 품절주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상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로봇 섹터는 지금 개별주 성향이 매우 강해요. 개별주 성향이 아니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장이 죽은 상태에서 개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개별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나우 로보틱스도 사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세고 장중 상한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오늘 올라서는 안 될 이슈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어야 됐다. 즉 상승할 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서 매매를 하겠지만 빠지는 구간에서는 매우 조심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비싸게 사면 나쁜 종목이 되겠죠. 그 외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빠지면 잡아라, 이렇게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시장의 위치도 동시에 고려를 하다 보니까 요새 좀 개인적으로 좀 아침에 특히나 장 초반에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전력 인프라 좋은 거 알죠? 그럼 시가 베팅을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걸 바로 안 들어가. 근데 순위권에 올라가. 눌림으로 잡으려면 좀 애매해. 요즘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겠죠. 자주간 시장이 생각보다 무지 강한데 그 강함이 이 의미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섹터에서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즉 반대로 안 가는 쪽은 죽어도 안 가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 가는 쪽, 우아양하는 쪽,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은 쪽을 아예 보지 않고 아예 매매하지 않고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은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간의 종목군들은 좀 보시고요.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는 매매를 안 했는데 오랜만에 시간 외에서 종목 하나 조금 분할로 사서 좀 넘어왔네요. 바이오 비주, 요즘 싱글상장주 매매는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바이오 비주 좀 가지고 좀 넘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비주 이렇게 좀 매매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건 손절이고 이거 익절인데 종가 베팅 하려다가 시간에 보고 하려고 해서 시간에 때 뭐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이 되었네요. 시간에 차타임부터 조금씩 사 들어갔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타기로 분할 매수로 좀 해서 괜찮게 물량 모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에 그냥 날려버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을 오랜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은 가운데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깨졌을 때 이 데미지가 한 번에 몰아칩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일이 아니라 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좀 쉽지 않은 모습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력 인프라부터 좀 볼게요. HD 현대 일렉, 여기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빠진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차트를 수급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봐보면 뭐 최근에 기관 외인들 수급이 꾸준히 이쪽 섹터는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아래가 기관이었던가, 외국인들 기관 매도세가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는 것 같고요. 추세가 좋고 수급이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의해서 좀 빠지더라도 계속 잡아볼 만한 구간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 LS11은 양매수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뭐 테슬라의 뭐 데이터 센터의 직납 이슈가 막 있고 막 그랬던 부분인데, 이 스마트 배전반이란 부분에서 직납 데이터 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죠. 그 구간까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놨습니다. 여기서 촘촘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티도 안 나서 뭐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이때 무너졌던 구간까지 올라왔고,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일단 26만 원이 돌파되고 눌린다면 이거 신고가 가려고 트라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가장 강력한 게 LS 일렉이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이번 분기에 대폭 늘어났다 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때 상승을 시켜놓고,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눌려서 일단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윗꼬리 구간에서 물량 소화하고 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은 결국은 이 위를 보러 가지 않겠냐. 밸류는 참 싼 종목입니다. 밸류는 참 싼 종목이고요. 전력, 그 변압기와 이 전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너무나 좋아서 봐야 되고, 오늘 시장의 완전 주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외국인들이 오늘 1100억, 프로그램이 11만 주, 그 다음에 거래원으로 보면 외국계 폭풍 매수, 골드만삭스, 유비케어였던가, 유비케어 80만 주, 골드만삭스 100만 주 해가지고 18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국계에서 오늘 착정하고 끄집어 올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 세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수급으로 다 가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급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과거 자 이거 오늘 심심해서 이 당시 시가총액이랑 다 해봤는데, 이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코스피 시총 1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때 시가총액은 당연히 지금보다 작고요. 13위까지 했었는데요. 지금이 코스피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추격 매수 할 때는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요. 대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게 가스터빈으로 갔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라고 봐야죠. 최근에 보면 지금 3일선 타고 가고 있고, 내일도 이제 3일선 좀 올라갈 겁니다. 내일 추가 급등하더라도, 급등해서 빠지더라도 그냥 절대 안 죽을 거예요. 단타 구간도 많이 줄 거고, 질적 반등도 하면서 죽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며칠 그러한 이 급등주 안에서 변동성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BHI도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되는데 이 구간에서 구태여 공격적으로 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조선업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빠졌고요. 6%대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 이제 21선을 이 테스트하는 구간까지 내려왔고,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런 하단 구간들 잘 체크해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이 어떤 거냐면, 성장하는 종목군들이 밀릴 때는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게 되면 시장에서 밀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같이 밀리게 됐을 때 이번에는 현대미포가 많이 밀려준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는 잘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HD 마린 엔진이라든지 엔진 기자재들, 하나 엔진이라든지 기자재 종목군들 같이 보고, 또 STX 엔진은 이번에 하나 엔진하고 인수합병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잘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섹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마감이 됐죠.
그럼 보통 저는 이 구간에서 숏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숏으로 배팅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맞고요. 하나솔루션은 주도주가 맞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막혀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어제 양매도에 기간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밀림의 강도를 좀 보면서 강력한 지지 구간인 3만원대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혹은 여기 돌파했던 34,000원 구간에서 짧은 단타로 들어왔다가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은 후퇴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친환경은 좀 보지 않은데 오늘 오후장에 이제 CS 베어링이 깜짝하고 뭐 이슈가 붙어서 뭐 여기서 이제 좀 치고받고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잘 샀는데 마지막에 좀 이 구간에서 회원님들한테도 상따 해보자 해놓고 여기 반다할 때 팔아버렸죠. 반다할 때 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산 거를 걸었는데 그냥 안 가겠지 하고 팔았더니 바로 좀 상한가 같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거 종목이 아쉬움이 좀 많은데 CS 베어링 상한가까지 끌고 가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다 매도를 해버렸던 것 같고 친환경 쪽은 일단은 태양광에 하나솔루션 정도 볼 것 같고 SK 이터닉스도 약간은 관심이 갑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친환경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까지 올려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뮨 온시아가 어제 거래대금 무려 1조 4천억을 터뜨렸죠. 그럼 이런 종목은 쉽게 안 죽는단 말입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할 때 어제 이제 시간에서 보고 할 때 이제 사서 팔고 밑에서 사서 이거는 거의 본전에 팔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은데 보면 거래대금 1조 4천억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였겠죠.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주고 반등. 근데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어도 못 버텼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이 또 아침에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시가가 거의 100 몇 프로? 150%에서 출발을 해서 시가 베팅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안 했고 이것 또한 대금이 오늘 7,300억. 근데 여러분들 가격을 보세요. 18,000원이죠. 조금만 올라가면 2만원 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호가가 바뀌는 라운드 피겨 이런 기대감에 개인들이 그냥 배팅해서 만드는 시간 외에 배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보고 신규주들 보면은 이제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나우 로보틱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5일선, 3일선 깨지면 안 보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야죠. 뭐 나는 이런 거 2음봉까지만 본다. 의미 있는 구간을 깨지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본다. 왜? 신규상장주는 내일도 새롭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가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정말로 좋아요.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단일가 아니면 투경 투자 경고 지정이 됐네요. 투경으로 인해서 좀 빠지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투자 경고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면 좋은 기회 올 것 같습니다. 빠지기를 간절히 좀 바라봐야죠. 없으니까. 네, 있는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오늘 뭐 시간 외로 뭐 수젠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상한가를 좀 보내는데 사실 뭐 니로 시작되는 무슨 바이러스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을 한다. 뭐 홍콩발 사드가 그 코로나에 이어서 태국에도 뭐 그런다. 이거 그냥
매년 연례 행사라고 봐야 되죠. 연례 행사라고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 이런 게 올라와서 또 돌파한다 시고 딱 올라오면은 선물하는 사람이면 올라오면 분할로 숏을 쳐서 뭐 비중을 잘 조절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올라갈 때 선물로 조금씩 때렸다가 떨어지면 이거는 100점 100승짜리 게임이고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이로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요, 지금 보면 ABL 바이오 하나만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무너지지 않고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수렴하면 좀 올라오는데 지금 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 이제 펩트론이 살아있고 D&D 파머텍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원래 이제 또 강세를 보였던 인벤티지 랩이 1차적으로 먼저 조정을 좀 받아놨기 때문에 뭐 투자 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매매 안 하다가 계속 매매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거죠.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저점에서 좀 걸어 놓고 짧게 매매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바닥을 만들어 주나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 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전력인프라 쪽에 눌림 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실리콘투라든지 종목도 매우 강한데 이 구간의 저항은 더 강하기 때문에 위로는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위로는 보지 않을 것 같고 화장품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밑에 잡아놓고 엉덩이 무겁게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샀다 팔았다 해서 저런 종목에서 수익 낸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엉덩이 무거운 사람은 저런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맞지 않은 스타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K 화장품의 OEM 종목군들이 과거 같았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정말 강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쪽도 쉽게 안 무너지는 거 보면 더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